4월 7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첫 번째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자, 마약 관련 기사인 것 같은데요. 저희도 오늘 여러 마약 관련 기사를 다뤘지만 지금 조선일보에서도 굉장히 지면을 많이 할애를 해서 이렇게 마약 기사를 실은 건 그만큼 좀 심각함을 좀 드러내려는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네. 작년 마약 사범 적발 건수가요. 18,395명이었습니다. 역대 최다를 기록했고요. 한 해 전보다 14% 정도 는 건데 더 큰 문제는 이 기간 동안 압수된 마약의 양은 63%나 증가했습니다. 올해 1월과 2월까지의 마약 사범과 압수량을 보면 작년 같은 기간 대비 더 늘었다고 하니까요. 이대로면 명예롭지 못한 최고치를 올해 또 경신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제 옆에 보면 그래프가 있는데 물론 20, 30대가 많긴 하지만 40대에서 60대까지도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국내에서 마약이 급격하게 퍼지는 이유가 좀 어디에 있을까요? 네, 기사에서는 여러 가지 측면으로 분석하고 있었는데 가장 먼저 돈을 꼽았습니다. 국내에서는 마약이 미국이나 동남아보다 5배에서 10배 높은 가격에 팔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 마약 조직의 집중 공략 대상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솜방망이 처벌인데요. 이렇게 마약 사범이 증가하는 동안 실형 선고는 오히려 감소 추세이고 또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비율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한 법조인은 지금 상황을 보면서 마약 범죄 대응에 골든타임을 놓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한 도시는 마약이 널리 퍼지면서 사람들의 뇌가 망가지고 또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해서 좀비랜드라는 오명이 붙었다고 하는데요. 우리 사회가 이처럼 좀비랜드로 나아가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마약 사범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실형 선고가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그만큼 좀 처벌이 강화되는 게 최우선일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일상이 좀 회복되면서 이제 여행 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텐데 얼마 전에 오펙 플러스의 그 석유 감산 계획이 있었잖아요. 예. 항공권 가격에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산유국을 중심으로 공격적인 감산에 들어가면서 국제유가의 불확실성이 높아졌습니다. 항공권 가격에는 유가 변동에 따라서 부과되는 유류 할증료가 포함되는데요. 작년 하반기부터는 조금씩 하락해 왔는데 이 유류 할증료가 반등할 수 있다는 전망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한 대형 항공사 관계자도 유가가 계속 오르는 추세라면 다음 달 유류 할증료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요즘 그 항공권 너무 비싸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더 오를까 좀 걱정이 되긴 하고요. 다만 좀 향방을 이렇게 속단하긴 이르다 이런 의견도 있죠. 그렇습니다. 최근 항공사들이 앞다퉈서 운항 편수를 늘리고 있는 점이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건데요. 아무래도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한 저비용 항공사 관계자는 추세적으로 항공권 가격은 하향 곡선이 될 거라면서 정반대의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자, 다음 기사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요즘 저희가 이제 산불 관련 소식도 많이 다뤘었는데 산불 피해 지역에 멀쩡한 나무가 지금 베어지고 있는 그런 내용인 건가요?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산림청의 작업 지시서에는 소나무와 잣나무와 같은 침엽수 피해목은 벌목을 하고 또 생육하는 화렵수는 소생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벌채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벌채 사업자와 산림 소유자가 무분별하게 화렵수까지 베어냈고 이 잘린 나무들은 인근 목재 유통센터로 옮겨진 걸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이 문제를 지적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은 정부 예산으로 멀쩡한 나무를 베고 다시 이 나무를 팔면서 이중으로 돈벌이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가 없는 나무까지 벤다는 게 좀 이해할 수가 없는데 그럼 산림청의 입장은 좀 어떤가요? 네, 산림청은 해당 지역의 긴급 벌채가 규정에 맞게 추진되고 있는지 일제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5월 말까지 점검을 한 뒤에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정비할 계획이라고 했는데요. 부디 우리 숲이 하루빨리 제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모두 함께 힘을 모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 그래도 산불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은데 이런 좀 황당한 소식은 더는 들려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꼬부랑 할머니 옛말이네. 동요가 생각나네요. 꼬부랑 할머니가 네. 제 딸에게도 많이 불러주곤 하는데 요즘 그
등이 좀 굽은 분들을 제 주변에도 좀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좀 바뀐 건가요? 네, 관련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최근 70세부터 84세 고령인 인체지수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올해 조사에는 3차원 스캐너로 인체 형상을 처음 조사하게 됐는데요. 허리 젖힌 바른 체형이 56.1%, 그리고 바른 체형이 27.3%로 허리가 굽지 않고 바로 선 체형이 합쳐서 83.4%를 차지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앞서 불러주신 그 동요 속에서 꼬부랑이라고 부르는 숙인 체형은 2.8%에 그쳤습니다. 표준원 측은 소득과 의료 수준이 올라갔고 또 꾸준한 자기 관리를 한 덕분이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네, 이 뭐 기사 제목에도 나오는데 정말 지팡이가 필요 없는 7080 세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비만은 또 많아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고령자 비만율, 이 남자가 38.3%, 여자가 42.2%로 나왔습니다. 70세 이하 다른 성인층에서의 비만율과 비교해보면 남자는 9%포인트 가량 낮지만 여자는 20%포인트 가까이 높습니다. 즉 나이가 고령화가 될수록 여자의 비만율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다만 체질량 지수, 그러니까 비만도로 보자면 남자는 꾸준히 늘어났고요. 여자는 줄어든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저도 요즘 좀 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예. 체크를 잘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AI 개발과 관련한 기사인데요. 지금 뭐 전문가들의 입장이 좀 갈리고 있나 봐요. 논쟁이 계속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에 한 미국에서 서한이 나왔는데 AI 공개 개발을 이제 중단해라. 예. 최소 6개월 이상 중단하라. 뭐 이런 서한이었습니다. 이 서한에 워지니악 애플 공동 창업자, 또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유발 하라리 작가 등이 동의 서명을 했습니다. 강력한 AI는 인류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거고요. 하지만 반대로 빌 게이츠 MS 창업자나 앤드루 응 딥러닝 AI 창립자 등은 개발을 중단하면 안 된다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생성형 AI 기술에는 큰 이점이 있다. 일시 중단한다고 문제가 다 해결되진 않는다. AI에 대한 공포심이 과장돼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맞서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찬반 논쟁이 나오고 있는 건 이 AI와 관련한 규제가 이제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일 것도 같다.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네, 정확합니다. AI 개발과 확산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이에 대응할 만한 법안 마련은 상대적으로 더딘 상황입니다.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요.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기술이 인류에 도움이 될지 혹은 위협이 될지 의견이 이렇게 첨예하게 갈릴 수밖에 없는 건데요.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세계 각국은 AI 관련 규제에 대해서 검토에 들어갔는데 적절한 대응책이 나올지 주목되고 있고요. 한편 이 찬반 논쟁을 바라보는 시선 중에는 AI 시장의 주도권을 두고 오픈 AI와 다른 IoT 업체 간의 주도권 싸움이라고 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굿모닝 브리핑을 통해서 AI 관련 소식을 좀 자주 전해드렸었는데 위기감을 느끼는 부분이 분명히 좀 있잖아요. 예. 그래서 AI 개발과 규제가 어느 정도 좀 속도를 맞춰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굿모닝 브리핑 이현웅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